자, 재원 씨, 불온 네. 서적이라는 것을 혹시 접해본 적 있어요? 불온 서적은 뭐 접해본 것 같은데요. 뭐 읽어본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없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불량 서적이라는 얘기는 많이 있었고. 불량 서적이라는 왜 얘기도 있죠. 어렸을 때는 우리 네. 만화책만 보더라도 이거 불량 서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 같은 사람이 나와서 뭐 예를 저 들면 같은 사람이 나와서 뭐요?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안 좋은 행동들을 하고 때리고 뭐 그런 서적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형도 솔직히 아나운서니까 아나운서지 진짜 싸움 잘하게 생겼어요. 키도 크고 눈빛도 아주 눈도 부리부리해가지고 정말 진짜. 그래, 소도둑놈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 자, 불온 서적 얘기를 드린 이유가요. 불온 서적에서 시작된 분쟁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때는 2008년 7월 국방부는 국내외 석학 등이 쓴 책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부대 반입을 금지합니다. 그 책 오늘부터 불온 서적입니다. 전군의 불온 서적 차단을 명령합니다. 실시! 아니, 지금도 도서관과 서점에서 잘 팔리고 있는 책이 불온 서적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부당합니다. 그런 책을 읽으면 정신이 해벌레해져 전력에 문제가 발생한다. 알겠나? 무조건 상관의 말에 복종한다. 실시!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군법무관 A씨는 동료들과 함께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는데요. 헌법소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군인의 복종 의무를 위반입니다. 특히 사건을 주도한 A, 당신은 파면이야! 부당합니다. 법정에서 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했는데 우리 상관역에 이제 재환 씨가 그렇죠. 했는데 명령을 불복종했다고 지금 네. 처벌을 내리겠다. 군인에게 파면이 좀 무서운 벌 아닌가요? 하면은 맞습니다. 이 파면이 좀 무섭게 느껴지는 건 해임과 달리 연금 수급권이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을 못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군인을 포함해서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이 뭐겠어요? 연금이죠. 그렇죠. 연금 수급권을 통한 어떤 노후 보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50% 정도가 감액되게 되면은 노후 생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또 공로에 대한 보상까지 좀 부정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일자리를 잇는 차원을 넘어서 좀 예우까지 박탈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군대가 워낙에 폐쇄적이다 뭐 이런 말씀도 있어가지고 군대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이게 일반 국민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처사기도 합니다. 재판 결과는 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재판이 정말 오래가고 복잡했던 사건입니다. 군법무관 A씨는 파면을 불복했고 당연히 불복했겠죠.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모두 군법무관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법원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군대로 복귀를 다시 한 건가요? 그랬으면은 사건화가 안 됐겠죠.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법원에서 1, 2심이 졌죠. 그래서 군에서는 징계 수위를 낮춥니다. 파면보다는 훨씬 낮은 정직 1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춰버립니다. 그럼 정직 1개월 동안 이 군법무관 A씨는 뭐 아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정직 1개월을 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군에서 복무 부적합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복무 부적합 판정을 근거로 해서 강제 전역을 시킵니다. 네, 약간 재밌는 사건이 벌어졌죠. 아니 좀 그 재판 결과는 1, 2심 모두 그러니까 저 파면을 취소해라 네, 했더니 맞습니다. 군대 데려와서는 자기네들끼리 그럼 약한 징계를 줘놓고 너 이런 징계 받았으니까 복무 부적합해 이런 판정을 내려서 그냥 내쫓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진짜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더 궁금합니다. 그래서 A씨가 다시 정직 1개월 역시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1, 2심에서는 우리가 이제 파면 처분에서 정직 1개월로 수위를 확 낮춰버렸기 때문에 군법무관 너도 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뭐 그 정도는 정직 1개월은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는 결국 A씨 손을 다 들어줬습니다. 파기환송했고 그래서 정직 1개월
처분과 전역 명령이 모두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A 씨가요. 어쨌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이게 다시 되돌리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 국방부가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 A 씨가 헌법 소원을 했을 당시 소령 계급이었어요. 예. 이제 계급별로 연령 정년이란 게 있습니다. 네. 이제 2015년 당시 소령 계급의 연령 정년이 45세였거든요. 이제 만 45세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정년, 전역 및 퇴역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야, 이제 나이 핑계 대는 거야? 이제 너무했다. 이에 이 처분이 부당하다면 다시 소송을 내게 된 거죠. 아니 뭐 진짜 네버엔딩 스토리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또 1심, 2심 대법원 판단이 시작이 됐는데요. 1심에서는 이 전역 명령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부당한 것 같은데. 근데 2심에서는 다시 정년에 도달했으므로 정당하다고 봤어요. 부당한 것 같은데. 네, 마침내 이제 지난 4월에 대법원 결정이 나왔는데요. 위법한 파면, 정직 처분, 다시 또 징계 처분, 현역 복무, 부적함, 전역 명령 등 이제 9년이 지난 기간 동안은 네. 이제 정년, 전역 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그 기간이 연령 정년이 연장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된 거죠. 네. 왜 그 기간 동안은 제대로 복무를 하지 못했으니까 그 기간만큼은 이제 연장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너무 얽히고 설키고 너무 오랜 시간을 그렇죠. 지금 허비했습니다. 2008년에 시작했으니까 무려 14년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통 끈기가 아니고서는 이 14년이 걸릴 수가 없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1심, 2심, 3심 이 대법원까지 거치려면 최소한 한시급단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3심까지 거치게 되면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 사실 본인도 지치게 되고요. 주변 사람들도 지치게 되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막상 너무 많은 에너지와 비용 때문에 지쳐버리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네, 부당한 징계 때문에 소송을 계속 진행해서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 정년에 도달한 경우 재판에서 승소를 하면 정년이 연장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A 씨 계급은 어떻게 됩니까? A 씨도 2006년 소령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중령으로 근데 진급하는데 필요 최소한의 기간이 5년이었고 진급 심사나 이런 거를 받아야 되는데 징계나 소송이 걸려서 계속 진행되면서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을 채우지 못했죠. 이 때문에 중령 진급 기회를 잃은 A 씨는 소령 전령인 만 45살인 2015년까지 단 한 차례도 진급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그럼 소령이 되는 건가요? 징계를 받을 당시 이제 소령이었고 만약 복무를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제대로 진급 심사를 받았다면 중령이 됐을 거라고 본 거죠. 하지만 이 정년을 이제 얼마만큼 연장할지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하라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야, 그럼 뭐 최종 결과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아까부터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지금 군의 특수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A 씨가 군대가 아니고 일반 직장인이었다. 네. 그랬다면 또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비슷한 사건이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2016년 다니던 회사로부터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가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소송이 들어왔지만 정년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더 이상 다툴 어떤 이익이 없다라고 봐서 각하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각하라는 게 본안,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아예 판단을 안 해주는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거 다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왜냐하면 정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대법원은 이러한 1, 2심의 결정, 하급심의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소송에도 이기더라도 정년에 걸려서 복귀할 수 없지만 부당해고로 임금 소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고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제 부당 해고를 다투던 중에 정년에 도달한다거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네. 부당 해고를 다퉈봤자 복직할 수가 없다고 보아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었지만요. 지금은 정년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 손실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근로자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보아 소를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에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복직은 안 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임금은 또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구제 기회를 준 셈이죠. 다행히 임금은 받을 수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 긴 시간 동안 실은 서로 얼굴
그 불키지 않은 상태에서 네. 좀 같이 마주 보면서 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재판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좀 얼마나 손해입니까 서로에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대단하다고 느낀 게요. 정말 14년이란 긴 시간 동안 부당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 그리고 또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법이 살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법이 있기에 우리가 그래도 살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더 좋은 법을 가지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외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죠. 우리들의 법 함께해요. 함께해요.